네, 일단은 그럼 이제 쌤이랑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오늘 지금 이제 쌤 기억이 맞다면 이제 샵 6가 맞을 것 같아요. 맞나요? 나의 기억이 맞다면 샵 6다. 아니면 5로 바꾸든지. 수는 잘 기억이 안 난다. 자, 우리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지금 독해 교재를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고 나중에 우리가 듣기 교재도 오리엔테이션을 할 건데 독해 교재가 됐든 듣기 교재가 됐든 모든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노트 테이킹이 기본이 됩니다. 모든 지문은 반드시 뭐 하신다? 노트 테이킹이라고 하는 걸 하신다. 그러면 노트 테이킹은 뭐냐? 자, 쌤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문장을 보면 주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동사라고 하는 게 있고 이 동사 뒤쪽에 보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어가 아니라면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문장 안에서 우리가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랑 보어를 우리가 결합을 했을 때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게 되죠. 이 형식은 뭐가 되냐면 주어 동사,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입니다. 그쵸?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문장 안에 주어 동사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만들어져서 얘네들이 일반적으로 뭐를 하게 될 거냐면 전체 글의 줄거리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줄거리라고 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서머리라 그래요. 여기까지 괜찮으시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빨간 펜 준비하십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실은 문장 안에 명사가 등장하면 이 명사라고 하는 건 반드시 주어나 아니면 목적어나 아니면 보어 이 셋 중에 하나로는 반드시 쓰여야 할 정상이죠. 맞죠? 그쵸?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 바로 누구냐면 전치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치사. 그러면 전치사가 등장하면 우린 뒤쪽에 반드시 명사를 써야 정상이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전치사부터 명사까지 가로를 쳐서 얘가 문장에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기로 했잖아. 그치? 그런데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얘를 가로쳐서 문제를 풀 때는 언제만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냐면 문법 문제일 때만 그렇게 푸는 거야.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어떻게 하고 가로를 치고 걔가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치? 근데 봐봐. 쌤이 문장에서 명사가 등장하면 이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가 반드시 셋 중에 하나로 쓰인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얘도 명사는 명사 아니야? 맞아? 그럼 이 명사는 주어에 들어갈까 목적어에 들어갈까 보어에 들어갈까? 보어. 그래서 심리기 잘 들어야 돼. 이거 살짝 어려운 개념이야. 얘는 무슨 취급하냐면 목적어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단 언제만 독해적 개념일 때에만. 얘가 독해적 개념일 때에만 목적어 취급을 하는 거고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랑 보어를 만들면 글의 줄거리가 만들어지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우리는 뭐를 지금 집어넣어야 돼? 목적어로 집어넣어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를 할 때는 전치사에 걸리는 명사가 무슨 역할이기 때문에 목적어 역할이기 때문에 얘는 어디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야? 줄거리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가 현재 완료 진행 문제 풀 때 뒤에 전사 플러스 명사는 다 가로쳐서 없애고 문제를 풀었잖아. 그치? 걔는 무슨 문제니까? 문법 문제니까 걔는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정확히 인지가 돼야 돼. 원래 전치사에 걸리는 명사는 원래는 뭐라 부르는 목적어라 부르는 애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봐봐. 너네 for라고 하는 전치사가 등장하잖아. 그치? 그럼 for he라고 하니 for him이라고 그러니? for him이라 하잖아. 그럼 여기 왜 목적격 쓰는 거야? 무슨 자리니까?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을 쓰는 거야. 얘가 만약에 주어 자리였으면 힘이 아니라 뭘 썼겠어? he를 썼겠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독해적으로 봤을 때 전치사에 걸리는 명사는 뭐인 거다? 목적어인 거다. 맞아?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글의 줄거리를
따질 때는 당연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 내용이 들어간다. 하지만 우리가 전사 플러스 명사가 어떤 문제였을 때는 문법 문제였을 때는 얘는 목적으로 친다 안 친다 안 친다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중3 때는 일단은. 알겠지? 그치? 그럼 해볼게. 자 페이지 10쪽 갑니다. 자 봅시다. The human body prefer입니다. 애기들아 prefer가 무슨 말이냐? 네, 선호하다. 그러면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선호하네, 그치? 맞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면 still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그치? 몇 도에서? 37도 정도에, 그치? 그러면 자, 얘를 요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쌤이랑 같이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인간의 body라고 하는 거 있는데, 그치? 요 body라고 하는 건 대략적으로 몇 도씨 정도에서 37도 정도에서 있기를 좋아한다. 첫 번째 문장이 이 얘기지, 그치? 맞아? 근데 봐봐. 엄밀히 말하면 above 37 셀시우스 degree잖아, 그치? 그러면 above 앞에 지금 of 보여? 어부의 품사가 뭐지? 전치사지. 그러면 이게 문법이었다면 목적어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독해에서 서머리를 하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전치사에 걸리는 명사는 무슨 취급이니까? 목적어 취급이니까 요약 정리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이해됐지? 그치? 계속 한번 가볼게. 자, that is the temperature. 이것은 온도입니다. 어떤 온도냐면요. F부터 대가로 치세요. which the body, 몸이라고 하는 애가 feels, 느낍니다. most comfortable, 가장 편안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works best, 가장 잘 작동하는 온도가 여기래. 그치? 그래서 best까지 대가로를 닫아야 되겠지. 그치? 그럼 봐봐. 여기서 우리는 이미 이 지금 온도를 지금 써놨지. 맞아? 그럼 얘가 지금 두 가지 내용을 줬어.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낀다고? 어떤 걸 느낀다고? 편안함. 자, C로 시작하는 편안함 뭐였냐? comfortable. 이해됐어, 그치? 그럼 두 번째, 이 온도에서 인간이 가장 잘 작동한다고 했지, 그치? 작동한다는 동사 뭐냐? work. 그리고 잘이란 말이 어떤 말이었어? best. 그쵸? 요렇게 가장 잘 작동한다. 맞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두 문장을 읽었지만 실은 여기에서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맞지, 그치? 그럼 계속 가는 거야. 뭐라 나와 있냐면 in certain circumstances. circumstance는 무슨 말이냐? 상황, 그치? 특정한 상황에서 그러나 your body, 너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may rise, 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도 이상으로? 37도 이상으로. 그럼 두 번째는 지금 뭐냐면 요 얘기네. 그런데 얘가 37도씨보다 더 오를 때가 있다고. 맞아? 그치? 너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37도씨 이상일 때가 있다. 근데 이것은 can happen. happen이 무슨 말이냐? 일어나다, 발생하다. 그러면 이건 언제 발생하는 거냐? exercise, 운동할 때나 아니면 날씨가 뭐 할 때? 더울 때. 그치?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여기서 운동을 지금 할 때나 아니면 날씨가 지금 뭐 할 때? 더울 때. 얘들아, 근데 노트 테이킹 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달라. 맞지? 나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왜 한글을 써준 거냐면 나는 exercise라는 단어를 쓰기가 싫어. 그 철자 자체가 내가 좋아하는 철자 유형이 아니야. 그리고 exercise를 쓰는 그 시간보다 운동이라는 두 글자를 쓰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쓸 수 있다고 판단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운동을 쓰고 is hat은 쓰는 게 지금 어때? hat을 쓰는 게 쉽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지. 그치? 그 무슨 말이야? 운동할 때나 날씨가 더울 때는 몇 도 이상이 될 수 있다? 37도 이상이 될 수 있다. 계속 가봅시다. 자, your body, 당신의 몸이라고 하는 거 respond가 무슨 말이냐? 네, 그쵸. 반응합니다. 어디에 반응하냐면 이러한 증가에 반응합니다. 맞아? 이런 증가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가가 나왔을 때 우리는 sweating, 뭘 한다고 해? 땀을 흘린다.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37도 이상이 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다? sweating, 땀을 흘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맞나요? 그쵸? 계속합니다. 그래서 뒤에 문장, 자, it is a way. 그것은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get rid of 무슨 말이냐? 제거하다. 그럼 뭘 제거하냐면 불필요한 열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sweating이라고 하는 건 지금 언제 쓰는 거냐면 unnecessary. 불필요한 지금 히트, 열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할 때? 제거할 때 쓰는 게 바로 sweating이란 방법이다. 괜찮아?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거든. 실은 이거를 불필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그치? 맞아. 그런데 쌤은 역시 판단한 거야. 내가 이거를 불필요로 쓰는 것보다
unnecessary를 쓰는 것이 더 빠르고 간단하게 쓸 수 있다는 걸 판단했기 때문에 얘를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치? 근데 사람마다 다르겠지, 그치? 계속 갑니다. 자, 그래서 자, sweat, 땀이라고 하는 것은 자, is 동그라미 빵 치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 produce의 ed 동그라미 빵 치십니다. 아까 전에 배운 거지. 수동태지. 맞아? 그러니까 뒤에 지금 by부터 어떻게 sweat glands까지 우리가 가로를 닫아야 돼.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 명사가 없으니까 수동태를 쓴 거지. 그치? 그러면 땀이라고 하는 건 만들어집니다. 어디에서? 땀샘에서, 땀선, 땀 분비선에서 만들어집니다. 대부터 대가로 치시죠. are distributed throughout the whole body. 대가로 닫습니다. 애기들, distribute가 무슨 말이지? 분배하다, 그치? 그럼 여기서 are distributed니까 분배되어져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는 분배라는 말보다는 분포라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아, 그치? 그러면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서? 전체 몸에 있어서, 그치? 맞아? 그럼 결과적으로 다시 요 지금 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지금 발생하는 거냐면 땀샘에서 지금 발생을 하는 거고 그 샘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줬냐면 gland라는 단어로 줬어. 맞지? 그치? 그치? 그럼 그 다음 문장. 자, when the sweat gland, 이 땀샘이라고 하는 것이 sweat, 땀을 지금 release, 분출을 할 때 the drops, 물방울이라고 하는 것이 come to, 오게 됩니다. The surface of the skin, 어디에? 지금 그 피부의 표면으로 지금 얘가 나오게 됩니다. 맞아? 그런데 뭐를 통해서? through very small hole스니까 매우 작은 구멍을 통해서, 그치? 근데 그 구멍을 우리가 뭐라 부른대? pores라 부른대. 맞아, 그치? 그러면 셈은 여긴 이렇게 될 것 같아.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땀을 흘릴 때는 이 바깥으로 지금 뭐가 생기게 되는 거고 드롭이 생기게 되는 거고 여기는 지금 뭐가 있을 건데 하나의 지금 구멍들이 지금 있게 될 건데 이 구멍들을 뭐라 지금 부른다는 거다? pores라 부른다는 거죠. 맞나요? 그쵸? 자, 그럼 그 다음 문장 갑니다. 그래서 as, 언제? 이 지금 땀이라고 하는 것이 밑에 만났습니다. The air, 공기랑 만났을 때는요. It starts to evaporate. evaporate는 무슨 말이야? 증발하다,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네. 여기서 지금 이렇게 땀이 나왔는데 이 땀이라고 하는 것이 뭐랑 지금 만나게 되면 공기랑 만나게 되면 얘가 지금 뭐가 하게 된다고요? 증발하게 된다. 기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 기화한다라는 단어를 지금 어떤 단어를 써? evaporate라는 단어를 준 거죠. 잘 따라오니? 이해되니? 그치? 계속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다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turn into a gas. 얘가 지금 기체로 변한다. 그러면 여기는 turn into a gas라고 하는 게 결국 앞에 있는 어떤 단어랑 같은 말이야? evaporate랑 같은 말이 되겠지. 계속합니다. 그래서 when sweat undergoes evaporation, undergo라고 하는 건 경험하다, 겪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땀이 증발, 기화를 겪을 때 it has a cooling effect. 그것은 뭐가 있다? 지금 시원해지는 효과가 있고요. 맞죠? 시원해지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지금 체온을 어떻게 해준다? 낮춰준다. 그치?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지금 증발이라는 행위가 지금 벌어졌을 때 얘는 지금 어떤 효과를 가지게 되고요? 쿨링 이펙트를 지금 가지게 되고요. 맞죠? 당연히 쿨링 이펙트가 되니까 우리의 지금 체온은 어떻게 되는 거다?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어? 그치? 그래서 실은 노트 테이킹을 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리딩 교재가 됐든 간에 우리가 리스닝 교재가 됐든 간에 항상 모든 지문은 뭐가 기본이다? 노트 테이킹이 기본이다. 그럼 만약에 노트 테이킹이 안 돼 있다? 그럼 걔는 과제를 안 한 걸로 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풉시다. 자, 밑에 자 1번에 get reading of는 뭐랑 같은 말이냐? 당연히 네, B번에 remove이랑 같은 말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에 distribute라고 하는 건 분배하다, 퍼져나가다는 그치? 네, spread out이 정답이 되겠네요. 쌤이 아까 전에 undergo는 뭐라 그랬죠? 겪다, 경험하다. 정답 몇 번이겠냐? 근데 D번에 experience가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시간 자 5분, 10분 드립니다. 자, 11쪽의 지문 자, 해보세요. 시작.
파티 프롬이 뭐예요? 어떤 거요? 파티 프롬. depart from 뭐뭐로부터 시작하다는 말 같은데 depart가 출발하다는 의미가 있어. 아, 그러면 얘가 어디로 출발한다라는 거니까 지금 거기를 떠난다는 의미가 있겠죠? 이거 유대인 얘기 아니에요? 몰라. 오, 너 되게 지적이다. 디아스포라를 알고 있단 말이야? 영어 시간은요? 강원도. 인시덴트가 뭐예요? 어떤 거요? 인시덴트가 뭐예요? 인시덴트요? 네. 와 영어 쓰면 최고. 인시던트 몇 번째 줄에 있니? 세 번째 주. 세 번째 줄에. 아, 얘는 사건이란 말이야. 정치적 사건이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뭐 있는 게 뭐 있었구나. 저 엄매가 만점이에요. 별로. 그럼 쩔지. 가끔 아까 어떻게 얘기했죠? 미스트리트멘트가 뭐예요? 차별인가? 미스트리. 차별.